나스닥이 지금 급반등을 하는데 거의 수직 상승하는 것처럼 반등이 좀 가파르죠. 그죠? 요게 보면은 조정이 거의 없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조정이 없이, 조정이 버티는 조정 오르고 이렇게 하면서 조정이 없는 이러한 급반등이 있는 이러한 것이 설명할 수 있는 게 딱 한 모델뿐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필반도체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매물대가 있거든요. 거의 1년에 가까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뚫으려면은 여기서 이제 본전이 되면 팔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여기서 버벅여야 됩니다. 그래서 뚫기 전에 조정이 오거나 그 후에 재상승을 시도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꺾여버리는 경우도 많죠. 이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거는 주식의 원리상 어떻게 뭐 물건을 5층에서 던지면은 3층, 2층, 1층으로 떨어지는 그런 원리만큼 1년 정도 되는 매물대는 작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크게 개의치 않고 조정도 없이 올라버린 필반도체. 이유는 뭘까? 제가 누누이 3배 SOXL이나 SOXS 같은 필반도체 3배 상방에 폭주하는 개인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죠. 그런 게 다 파생이거든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애플 주식 그런 건데 TQQQ, SQQQ 그러한 파생의 거래 금액이 주식보다 커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이 차트의 모습하고 똑같은 게 사실은 원자재 시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서학개미가 이 필반도체 하방을 여기서부터 폭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방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이게 하방 폭주가 계속 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것만 그랬겠어요? 나스닥 선물 시장에서도 그랬겠죠. 개인들이 이 하락 전에 버핏이 판 것도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 하락이 나온 걸 보면서 다시 하락하겠지라고 베팅을 했단 말이에요. 야구 경기가 진행되는 그 야구 경기 자체 그 현물보다 거기에 베팅하는 토토의 금액이 커졌을 때에 이런 승부 조작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자재 시장은 원유든 천연가스든 이 현물 거래량보다 원유가 필요해서 사고 파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보다 파생의 금액이 커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원유 시장도 월가가 접수해서 승부 조작을 많이 하는 곳이 바로 원자재 선물 시장입니다. 이게 천연가스 선물 차트인데요. 이게 보이시죠, 여러분? 요 샷이 나온 거,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 원자재가 방향 전환을 할 때 10불까지 올랐던 천연가스가 1불 때까지 폭락하기 그때에 한 번에 조용히 폭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소 2번은 찍어요. 그리고 2번이 1번을 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상승은 조정이 없이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량한가. 여기서 요 정도 하락했을 때 여기가 고점이냐, 8불이 고점이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1번이라면 2번을 만들고 3번을 만들고 4번을 만들고 요번엔 떨어지겠지 하방. 해외 선물은 여러분 20배잖아요. 레버리지가 3배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20배라서 세 번째 떨어지겠지 하방 친 사람들 여기서 죽고 여기도 죽습니다. 드디어 떨어지나 싶더니 굳이 이 샷을 만들어서. 여러분, 제가 무리한 투자자분들을 자꾸 제가 질타를 하는데 여러분의 방향성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하방을 친 개미들도 맞았을 거예요. 방향이 맞았잖아요, 그죠? 5불에 하방 쳐서 1.9불에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방향 맞았어요. 근데 뭐예요? 월가가 얼마나 악독하고 잔혹한지 그거를 죽이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짜잘한 이 샷이 몇 개야, 지금. 이 짜잘한 샷이. 그리고 마지막 상승 때는 좀 아랫단이었네요. 그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게 1, 2, 3잖아. 3가 낮았어요. 3가 높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그랬거든요. 이렇게까지, 지금 나스닥이나 필반도체도 그렇지만은,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안 그랬거든요.
요건 그 당시 이게 다 오크라스 때 오른 거 2022년에 오른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은 이렇게 두 번, 한 번, 두 번 깔끔하게 요런 게 많죠. 2번이 늘 1번보다 높은 경우가 많고 조금 낮은 경우도 있고 쌍봉이 많은데, 그래서 보통은 요게 아까 내추럴께서 10개가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올리는 경우, 그러니까 점점 더 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엎어치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많이 오른 건 급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게 이 소맥 여기고요. 예전에 이때도 하면 똑같아요. 이거는 여러 번이었어요. 이거는 월봉이라 그러는데 이걸 확대해 보면은 아까 천연가스만큼 헷갈리게 했던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파생의 돈판이 커졌다는 게 토토의 돈판 때문에 승부 조작이 일어나는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무차익 공매도가 일어났던 사건들 아시죠? 외국계, 특히 이제 월가 계열, 골드만이나 JP 모건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 와서 무차익 공매도를 해서 하다 걸린 게 많아요. 무차익 공매도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차익 공매수는 사실 걸리지도 쉽지 않고 더 쉽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떠한 과거 패턴을 벗어난 일이 나온다면은 이미 월가가 무차입 공매수라든가 이런 지수의 조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먹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그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급락했다가 이렇게 나오는 상승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2020년부터 해서 많이 나오는 일들이지만은, 결국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2007년까지 이렇게 올랐으면은 또 이렇게 지지부진 거리는 기간이 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10년의 버블은 이게 어디까지 무너지게 될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참 지독한 것 같습니다. 사업개미나 많은 개인들이 하방에 베팅하니까 그걸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샷을 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대처 방법은 하나예요. 이게 몇 번을 오르던 간에 예전의 고점을 어디로 잡던지 4번으로 잡아도 되고, 어쨌든 간에 여기를 다시 깨는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단기로 봐도 4번이 3번을 깨는 지점, 그죠? 전고점이라고 하잖아요. 3번이 제일 높은 가격이었는데 4번의 고점이 있기 전에 전고점이 3번이잖아요. 거기를 깨니까 이만큼 나오고,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 1번의 고점을 넘은 다음에 다시 깨죠. 그죠? 다시 깨는 이 지점, 굳이 한번 올리지만 다시 깨는 이 지점까지 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아랫단에서는 여기 깨졌을 때,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으로 보세요. 나스닥이 뭐 25,000원씩도 어쨌든 간에 뭐 30,000원씩도 어떻게 올라가던 간에 여기서 오버슈팅 한다고 해도 다시금 여기 아래를 깰 때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스닥이 15,000 됐을 때, 12,000 됐을 때, 거기 진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반등도 하겠죠. 근데 거기서도 또 깨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안 가시려나? 전고점이라고 하거든요. 전고점. 여기. 전고점 어디로 여기로 잡아도 좋아요. 여기로. 아까 말한 1, 2, 3, 4 중에 어느 걸 잡아도 좋아요. 그거를 깨는 지점이 존재하게 되면은 거기서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나스닥으로 본다면은 여기가 전고점이죠. 그죠? 이게 얼마를 더 오르든 상관없어요. 나중에 여기를 다시 깨게 됐을 때 여기서 하방을 크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추세가 언젠가 또 깨질 텐데 그때도 또 급락이 나올 거고요. 마지막 피날레 급락을 얼마나 크게 급락하려고 이러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